그게 보면 그 격국용신설의 왜곡, 박격의 이해 이렇게 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격용론적으로 사실은 성격이 되는 팔자들은 예. 격이 이루어졌다, 이거 성격. 성격 된 팔자들은요, 이미 자기 삶의 궤도가 대부분 다 미래 예측이 가능해요. 왜? 신분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성격이었다는 것은 신분, 직업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점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진급 언제 하나, 뭐 이런 거, 관직에.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물으러 올 일도 별로 없고, 예. 대부분 다 주변 사람이나 가족 때문에 와서 이렇게 묻게 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팔자를 많이 실관하다 보면 전부 다 박격들이에요, 박격. 샘플 한번 봐보세요. 자, 묘에, 밑에 보면 그 매년 쪽 붙어 있죠. 3개가 있죠, 그죠? 예, 자, 묘에 무토가 있어서 자동으로 뭐예요? 이 정관격이 됐죠, 그죠? 예, 자묘유는 뭐냐면 투간 없이도 바로 그 자체로 성격되죠. 그건 아시죠? 저 거기에 뭐예요? 유가 와서 충을 해놓은 박격. 충돼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원진된 박격. 신이 와서 원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지에 무신이 있음으로써 그 공망. 인묘가 공망이죠, 무신일주는. 예. 공망에 의한 박격. 그 다음에, 연애, 뭐예요? 3-4로 가보세요. 3-4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4, 그 합에 의한 박격. 그 다음에, 지지중복에 의한 박격. 그 다음에, 관살 혼잡에 의한 박격. 박격이 많겠어요? 성격이 많겠어요? 박격이 훨씬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특질을 분류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박격을 차라리 많이 연구해라는 거죠, 박격. 왜냐면 박격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손님을 받아라지, 손님 받아라. 그럼 박격 보고, 당신은 말이야, 정관격이니까 말이야, 관직으로 가야 되는데, 아닌데요? 이러면. 관직을 안 가니까 고생하는 거야. 이런 식의 논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럼 첫 번째 관은 뭐예요? 충에 의한 박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에 의한 박격은 충동에 의하여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 토끼 자체도 물론 뛰고 움직이는 속성, 그 다음에 가르치는 속성, 기획하는 속성, 꾸미는 속성을 의미하지만, 그는 일반 그 토끼의 의미는 두고, 충에 의해서 일단 제한받고 있잖아요. 그럼 충에 제한받고 있는데, 토끼가 뭐냐면, 뛰면서 토끼 운동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작용이 토끼죠, 토끼. 그죠? 양이 뭐냐면 이제 위에서 자축인묘, 사양지처이기 때문에 양이 위에서 튕겨 오는 작용이 되는 것이 이 묘단 말이에요, 묘. 그래서 천지 만물이 뭐예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로 건축행위, 장식행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한 곳에 사는 거예요? 옮겨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역마살에 관련된 분야의 조직사회에 가담하거나, 그 다음에 그 역마살 중에서도 뭐예요? 건축, 토목, 이런 것에 관련된 조직사회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이 그대로 관격으로서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원진은 뭐예요? 원진에 의한 삭감은 뭐냐면, 원진의 뜻은 뭐냐면 꼴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꼴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장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어떻게 적용해서 쓰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실이에요, 실. 지지에 있다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다. 천간에 있다는 것은 명목상 또는 명분상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요 패턴에서 제일 첫 번째 그 묘유의 패턴이나 그 다음에 신묘의 패턴에서 물론 투간 여부에 따라서 하지만 투간이 되면 뭐예요? 투간이 되면 명까지 을목을 투간이 되면 유명이죠, 유명. 자타가 다 쳐다볼 수 있는 유명이니까 메이저단 말이죠, 메이저.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실제적인 뭐 우리가 그 어떤 현실적인 규모도 있고 보상도 있는 것이지만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 지방이다. 지방. 중앙이나 유명이 아니라 지방에서 그래도 상당히 그 실질적인 힘이나 규모가 있는 조직인데, 자, 거기에 원진까지 다시 붙어버렸으니까 어때요? 지방에서도 메이저다, 아니다? 그건 메이저 아니다가. 그런 조직으로 가고 있느냐 했을 때, 네, 이라면 열심히 해라.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격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연구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쪽에 맞나요. 제가 격용론을 하루 만에 가르치는, 하루도 아니고 1시간만 하려 한다 했죠. 그 긴 시간 중에. 격용론을 겨우 1시간 만에 다 끝낸다. 이게 말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격용론 책 보면 돼요, 그냥. 책 보면 쫙 다 나와 있고, 그것을 가장 손쉽게 정리 마무리 해드리는 걸 제가 해드리는 건데, 그리고 격용론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할 때는 신난다. 막, 손님 오기만 오봐라. 그냥 막 거의 막 킬링필드도 안 돼. 와보면 그 이상해. 격도 아니고, 이 합격도 아닌 것이. 그죠? 그리고 합격이 된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풀이를 해줄 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다 보면 결국은, 제가 이제 강의 노트에 만들어서, 이제 이 격용론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해드리는 게 뭐냐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비빔밥이 뭐냐면 그 합격의 정도가 복잡해서 이쪽에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저쪽에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의 이 팔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해두고 그럼 비빔밥을 분리할 수 있다면 잘생긴 건요. 그거는요. 오면 이런 묻지도 않아요. 접어가지고 집에 가서 봐라. 이런 사람이 잘 오지도 않지만 왔을 때 이거는 거저 먹는 거지 뭐 이게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합격 비빔밥이다. 이 합격 비빔밥의 모양새대로 그 사람이 그 그릇의 그릇의 모양새를 따르고 있느냐를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팔자가 만약에 뭐 운의 흐름이 좀 좋아가지고 좋은 흐름이 관인 소통이 좀 잘 돼가지고 어디로 갔다? 대기업으로 갔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조직에서 어떻게 해요? 감투가 낮을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조직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과 인연이 계속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죠. 그거는 뭐냐면 목화토금수 운이 바뀌는 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뭐가 안 된다? 국화 안 된다. 사자가 아무리 이빨이 다 빠져도 개한테 물려 죽어요, 안 죽어요? 개한테 물려 죽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타고난 그릇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격이 잘생긴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 어떻게 누가 선배가 되면. 그럼 그 조직이 커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 한번 관이 동요될 때 다시 큰 조직으로 옮기게 돼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팔자 자체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그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상황하고 대비를 해서 저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합격됐을 때 뭐냐면 이 꼴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등 그룹이 아니라 2등 그룹에 가 있다. 왜? 원진이니까. 꼴이 온전하지 않다. 자, 요 경우는 뭐예요?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거 봐보세요. 무신일주의 그 묘기. 자, 관이 어떻게 공망이죠, 그죠?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그 조직사회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조직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결국 무엇이 발생한다? 직장이나 직업의 전전이 발생하고 무엇을 따라 활동을 하게 된다? 결국 일지에 있는 신을 따라서 독자적인 일을 하게 되거나 자기 사업을 결국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3-4번 가보세요. 3-4번 뭐냐면 개술자가 형태상으로나마 비겁에 의해서 에워싸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젊은 날에 자기가 직장 참여를 구하려고 했을 때 무엇에 의한 희생이 발생한다? 비경급제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므로 취직이 빠르다, 느리다? 당연히 느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취직 이후에 그 조직 사회에서 뭐냐면 경쟁이나 경합이 많다는 말은 진급 발전이 빠르다, 느리다? 그 조직은 그것도 비교적 숫자가 많을 것이다. 그 구성원 수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성격의 조직 사회에 참여 가담한다. 근데 결국 뭐냐면 이제 개술자가 금의 기운을 무리짓기 시작하면 묘가 어떻게 돼요? 묘가 결국은 약화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조직 사회에 인연하는 것도 좀 제한을 받는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묘의 중복은 뭐예요? 묘의 중복. 조직사회에 참여 가담을 했다가도 그 다음 묘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 일찍 직장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안정이 좀 부족해서 다시 새로운 조직에 들어간다. 그래서 젊은 날에 무엇이 발생하고 직장이나 직업의 전전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갑이 먼저 얘 드러나고 묘인거든. 이 경우에도 뭐냐면 조직사회 전전이라고는 똑같겠죠. 그죠? 관성의 중복이 일어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조직의 속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젊은 날에 일찍 인연이 되는 것은 갑목이 먼저 인연이 되니까 특수한 용도나 목적을 채우는 분야의 조직사회 중에 규모가 큰 국가조직, 또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조직사회에 참여 가담을 했다가 일정 세월 동안 활동을 하고 뒤에는 어느 곳을 따른다. 묘로 와서 결국 안정한다. 지방으로 내려와서 또 규모는 좀 작지만 결국 짝이 될 만한 곳으로 와서 직업 전변이 발생한다.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그 합격의 형태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이 깊이 하다 보면 대운의 흐름 유무를 떠나서 이미 뭐냐면 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이미 어떤 식물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앗이 갖는 고유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 고유의 속성대로 결국은 나팔꽃 씨에는 뭐가 맺히고 나팔꽃이 피고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고 그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씨앗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속성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그 팔자에 부여된 기본적인 조건을 어떤 삶의 하나의 양식으로 계속 해석해보는 어떤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면 이미 그 틀 때문에 목이 와도 바뀔 것이요, 화가 와도 바뀔 것이요, 어떤 운이 와도 결국 씨앗의 각본대로 간다는 거죠. 그죠? 콩 심은데, 콩가고, 콩 파시면 판나는 거죠. 콩팥만 가리면 된다. 콩이냐, 팥이냐. 그걸 갖다 가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꾸 훈련을 하고 시간을 쓰다 보면 대운을 쫙 가려놓고 팔자만 쫙 보면서 그걸 훈련을 해요. 이게 사주첩경의 서술 방식이 뭐예요? 대운을 적어요, 안 적어요? 사주첩경 다 보셨죠? 보면 거기에 무엇 하여 본다. 뭐 연입지살하였으니 객지 다양 성가하네. 그걸 다 보셨죠? 그런 것들은 뭐냐. 팔자 자체에 있는 이미 내재적인 씨앗, 인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운의 목화토금에서 무엇의 변화가 오더라도 결국은 뭐냐. 빠르고 늦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씨앗의 뜻을 달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쭉 많이 하다 보면, 야, 거의 합격 아닌 게 없네. 이런 식으로 가서, 뭐야, 이러면서 이제, 격용론은 참으로 어렵다. 격 잡기도 어려운데 무엇이요? 격 잡기도 어려운데 용은 어떻게 잡아요? 용은 더 머리 아프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합격에 대한 여러분 기왕 이제 격용론을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이제 합격으로 어떤 이해나 논리를 확장하는 걸 자꾸 훈련해 보시면 뒤에 이제 결국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뒤에 이제 비빔밥 팔자를 이제 그러니까 비빔밥에서 뭐냐면 이것을 백반이라 할 것이냐 뭐냐면 고추장 밥이라 할 것이냐 콩나물 밥이라 할 것이냐 그렇게 할 때 어느 한쪽에도 자꾸 분류해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밥에는 고추장도 있고요, 참기름도 있고요, 콩나물도 있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자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데 그랬나요? 그건 뭐 대부분 다 내예요. 그러니까 혼잡스러우면 혼잡스럽다라고 그대로 설명해 주라니까요. 그걸 어디다가 자꾸 분류를 하려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 지지가 저기 한가득 됐을 때. 예. 그러면 예.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냥 오늘 거기다 하고 만약에 예. 이제 연습을 할 경우에 예. 그럼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예. 은혜에서 이렇게 올 때 은혜 적용을 많이 받는 건지. 지지가 쏠려있으면 쏠려있는 그 모양대로 설명하면 되죠. 예. 지지가 토끼묘를 거듭하여 있다. 그럼 이 토끼가 갖는 속성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예. 그 토끼 대표성이 그냥 토끼니까 토끼의 운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가만히 가두어 있지 않고 뛰어서 움직이는 것이 되므로 뛰어서 움직이는 관련된 뭐예요? 직업 분야, 활동 분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가두지 않고 끄집어내는 건 사양이니까. 그러니까 교육, 기획, 광고, 상업예술, 장식, 패션, 디자인, 건축. 그런 분야에 인연하여서 자기가 직장 활동을 삼든 독자적인 일을 구하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형식이 된다. 해놓고 그걸 제로 쓰느냐 관으로 쓰느냐 이것만 체킹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경우에는요. 만약에 지지가 인성으로 되겠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인성 나온다. 그러면은 예. 어느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공부만 하고 예. 그냥 어떤 뭐 결과라든가 예. 이런 것이 없다든가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인성만 있다고 해서 그게 인성을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육신의 융통성인데 그거는 인성 자체도 뭐냐면은 문서 형태의 자산. 예, 그렇게 부동산이라든지 문서, 이렇게 인허가권이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문서 형태의 자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만 하고 일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자산적인 보존 행위가 주로 문서 형태로 잘 이루어진다. 그건 뭐냐면 부동산이라든지 예, 그런 뭐 허가권이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과유불급으로 인한 뭐 이런 거는 안 읽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건강 이런 쪽에 당연히 영향이 발생하죠. 그렇죠. 오행편중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오행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행편중성이 발생해 있는 팔자는 결국은 이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그런 직업 분야를 결국 가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결국은 뭐냐면 물에 빠진다 이거예요. 예. 어부가 뭐냐면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를 타고 간다. 그죠? 그러면 뭐 결국 물하고 친한 거니까 결국 고기를 잡는데 결국 뭐가 발생해요? 편중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큰 파도가 오면 결국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죠. 예. 결국. 그래서 오행편중성은 이제 건강, 또 수명, 또 수요 장단 이런 걸 따질 때 편중성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은 잘 되는데 내도록 몸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 활동 분야하고는 그대로 부합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오행편중성을 그대로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잘 되는데 몸이 내도록 아파가지고 골골골 하는 패턴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런 게 운에서 예. 그러면 만약에 그 부족한 수운이 온다던가 그 운이 올 때 예. 그럼 건강은 좋아졌는데 또 뭐냐면 장사하는 손에서 놨다. 그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오행적인 어떤 우리가 억부에 의한 중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건강 이런 조선은 그대로 참작해 볼 만해요. 예. 건강에는 참작해 볼 만한데 직업론에는 그대로 맞물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직업적으로 바람직한 분야와 그 오행 중화가 잘 맞는 경우는 그렇게 약 한 5분의 1, 한 4분의 1. 일하면 전부 다 몸에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요소를 따질 때는 오행 중화를 주로 따져보시되, 직업적인 환경이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바꾸기 어려운 틀, 이곳 속에서 결국은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또 뭐 질문 보자. 뭐 한두 가지 더 받고 제가. 예. 저 선생님, 선생님 방식으로 예.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예.
이민자 원국상 예, 예. 정해져 나온다. 예, 예. 그랬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럼 하신 말씀은 마지막 판에 하실 때, 그럼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제 경험 때 예, 예, 예.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운적인 어떤 요소는 팔자에 자기 각자가 어느 정도 그렇게 채웠을 수 있는 그릇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운 환경이 좀 잘 짜진, 지금 뭐 그런 것이 풍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데서 결국 개운이 잘 된 패턴은 이런 패턴이에요. 운이 좋을 때는 뭐냐면, 요게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을 벌어서 9,000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1,000원을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이 별로 안 좋다. 안 좋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은 계속 일은 잘 되는데 누군가 돈을 빌려서 떼먹어 버리는 거죠. 이 운이 안 좋다죠. 이 사람은 뭐냐면 하는 일 자체가 잘 안 돼요. 둘 다 운이 안 좋은 거 맞죠? 운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쁠 때는 이 사람은 뭐냐, 남에게 빌려요. 남에게 빌려. 이 사람은 뭐냐면 빌릴 것도 없어서 뭐냐면 저 서울역 앞에 가 있다니까요. 운 나쁜 건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릇을 크게 개조하거나 바꾼 것이 아니라 들고 남의 어떤 인자를 조절시키는 정도의 그런 효과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예, 그렇게 정해져 있는 망을 예.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예, 예. 아니면 술사로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예, 예, 예. 그 작은 프레임을 갖다가 예, 예. 사람이 이제 어드바이스고 충고할 때 예, 예. 그게 듣던 거죠. 아, 잘 듣더냐? 예. 근데 대체로 운 좋은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죠. 이제 대체로란 말은 완전히 그게 해당 사항은 운 나쁘면 무조건 안 듣고 이건 아니고, 대체로, 운이 좋을 때의 그런 조건도 자연스럽게 좀 갖추게 되고,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조건은 잘 쉽게 어긋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듣고 안 듣고는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몫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요런 패턴에서 요런 패턴으로 그 개선은 있는데, 이런 그릇을 1,000원짜리 그릇을 갑자기 5,000원짜리 그릇을 바꾸는 이런 건 제가 그 예를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뭐 누가 주변에 뭐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거기 얹혀 살아서 어떤 내용상 이렇게 보여지는 건 있어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회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룩하는데 그릇을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예를 별로 본 적이 없다. 예, 예. 예. 또 질문이네. 예. 연식 하나 가지고 한번 조금 전에 하신 거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예, 좀 불러보세요. 예, 예, 불러보세요. 예, 예. 시간이 너무 안 걸리려나, 지금. 예. 연지가 예? 예, 연지인. 아, 막 간지를 갖다 다 부르지 않고, 예, 예, 그리고 연습을 해봅시다, 같이. 경인, 얼류, 경인, 을류, 경호, 신사. 예, 신사. 이제 가종혁 쪽쪽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남자예요? 네, 남자. 예, 예, 예. 가종혁. 글쎄, 이게 이제 의견 천간에 합이 있어서, 이제 그래, 우리가 좀 합이 발생하기만 하면 우리 종자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물론 뭐 합격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 합격, 화기격, 가합격. 그 다음에 가합격이 다시 이제 합격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뭐, 적용할 정량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경우에, 자기가 붙들어 잡던, 이게, 경이 을을 잡고 있는 모양이죠. 재성을 잡는 모양이죠. 또 상대방이 관으로서 잡고 있던 그 자체를 이렇게 보통 합격의 처리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합격을 자체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정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정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형태상은 뭐예요? 이게 형태상 우리가 열 종류로 보통 부르가지고 정격에서 그죠? 기본적으로 월양인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꼭 붙인 다음에 이제 이 확격에서 합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죠? 왜냐면 이 봄이 와 있어가지고. 자, 을경이 뭐냐면 춘추지합이죠, 그죠? 춘추의 합이라서 봄을, 가을이 애워싸서 금의 기운을 만들려고 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봄이 와버리면 싹이 어떻게 해요? 터버려요. 제대로 돼요? 제대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가화가 된 모양인데, 뭐 격으로 우리가 논법으로 할 때는 다중격이 되는 거죠, 다중격. 다중격은요, 일단 삶의 형식이 대체로 그 격 자체가 다중이 되었으므로 다중적인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럼 이 팔자를 읽어 나갈 때는 사실은 이제,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오행적으로 뭐가 숨어 있어요. 예. 수가 부족하고 드러난 토가 약하죠. 그죠? 예. 그래서 수와 토의 부족에 의한 해로움부터 사실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금이 꼭 강약으로 쓴다면은, 금이 뭐냐면은, 연의 셋, 그 다음에 월지에 있어서 금이 강한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마땅히 재관을 갖다가 희용하는 모양인데, 관성이 어디에 드러나 있고, 연월에 드러나 있지 않고 일과시에 드러나 있으니, 일찍 조직사회에 참여 안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하다면 하더라도 그것이 한시적이다, 길다? 한시적이다. 그 다음에 연에 있는 편재의 요소를 수시로 뭐예요? 쳐다보게 되죠. 근데 그게 뭐에 에워싸여져 있어요? 비급에 에워싸여져 있으므로 제기의 밭이 되는 수가 없으면 제기의 활동성이 좋아졌다가 꺾였다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 때 좀 크게 됐다가 안 될 때에 쫙 마르는 가뭄이 들죠. 그죠? 이런 어떤 삶의 과정을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갖다 쭉 읽어나가면서, 식상이 죄를 돕는 어떤 과정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임진대운 한번 넣어서 한번. 임진대운 같으면은 뭐예요? 목근이 남아있죠. 그죠? 목근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계사대운은, 요게 뭐냐면, 그 준영마예요. 준영마. 준영마라는 뜻은 이제 이게 또 좀 설명하면 또 복잡한데, 인이 무엇을 보면, 진을 보면 준영마, 영마의 준에서 쓰는 것이 되므로 활동 무대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의 그 전변, 과정이 발생하고, 그다음 남자는 이걸 비교적 좀 식신이 있고 때문에 답답한 요소를 기본으로 깔고 있죠. 식신이 팔자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뭐가요? 이미 식신이죠, 그죠? 이미 어디에요? 진에 입공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활동성이나 운신의 폭에는 답답함이 부여되어 있지만 신자진 사유축은 뭐예요? 음의 환경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금전이라든지 의식주에 작은 보상을 꾸준히 이룩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근데 그 분야는 뭐예요? 식상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죠. 자, 제조 생산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유통은 뭐예요? 이 편제가 격각되어 있으므로 제한적이죠. 그럼 편인 자체의 속성을 써야 되는 게 뭐예요? 기술, 자격, 교육, 임대. 그리고 한시적으로 경제 보상을 이루는 이런 건축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보상이나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그 운에 간섭하고 있는 인자를 그냥 그대로 속성적으로 운의 해석에다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을에는 뭘 따러 가고 쑥을 캐러 간다, 밤을 따러 간다. 밤을 따러 가는 거죠. 근데 사대운도 길작용, 흉작용이 이 경우 섞여 있는 모양이죠. 길작용, 흉작용. 식신이 절지에 떨어지고, 인이 사망신을 만나고, 그죠? 그래도 또 뭐냐면 사유축으로 음의 보충은 있으니까, 번거로움 속에서 결국 개인적인 보상이나 발전을 이룩한다. 근데 식신을 크게 활용하는 모양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직업이나 활동 분야 속성은 관성을 더 위주로 쓰면 뭐냐면 접객,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교육 이런 것들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릇 자체는 뭐예요? 편제 드러나 있고 양인 드러나 있으니까 그릇 자체는 이 유능, 프로페셔널, 범 있고 뱀 있죠, 그죠? 양인 있죠. 주먹 있고 칼 있으면 뭐예요? 유능한 유능.
유능한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왕창 뭐예요? 땡겨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희생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식상이 목을 갖다가 이렇게 애워싸고 있지 못한 것이 이 팔자의 이제 결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그럼 관련해서 뭐 그 질문이나 그런 뭐 논리상 어떤 의심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뭐냐면 접근 방식을 보시라는 거예요. 접근 방식, 해석의 접근 방식. 예. 접근 방식을 이제 봐나가는 것이 이제 이 자체로 우리가 단순한 이거 하나를 진을 그냥 단순한 육친 하나, 편인 이거 하나로만 해석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갖는 그 다양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속성을 그대로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예. 우리가 뭐 욕심을 내면 또 한정 없을 것 같고, 또, 다음에 또 뭐 좋은 기회가 닿을 때 또 한번 또, 좋은 시간을 좀 마련하기도 하고, 오늘 뭐 이 정도로 욕심 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